마인드 스케치. 롱페이스라는 영어 단어. 긴 얼굴이라고 해석하기 쉽지만 진짜 뜻은 시무룩한 얼굴입니다. 행복하지 않거나 실망한 표정을 영어로는 롱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울상을 하면 눈과 턱의 근육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얼굴이 길어진다고 해서 나온 표현입니다. 무거운 마음이 만드는 축 처진 얼굴 말고 행복한 마음이 만드는 미소 가득 동그란 얼굴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 둥글고 예쁜 얼굴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케치 이승희입니다. 웃어요 이제.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첫 곡은 이영연의 미라클 들으셨습니다. 마인드 스케치 일부 시간 마인드 테라피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가지고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과 고민을 한번 나눠보고요.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인천의 마인드팀 마하랩과 함께합니다. 박정선 강사님 그리고 게스트 표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마인드 스케치 오프닝이 얼굴 표정 이야기였거든요. 네, 들었어요. 네, 미소 짓는 게 은근히 어려워요. 그죠? 네, 맞아요. 특히 사진 찍을 때는 어찌나 그렇게 부자연스러운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사진 찍을 때나 뭐 평상시 잘 웃으시나요? 저도 특히 사진 찍을 때 네. 자연스럽게 웃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치즈, 뭐 김치, 뭐 이런 것처럼 네.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은데 얼마 전 강연에서 했던 방법인데 네? 개구리 뒷다리 이거를 10초 동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대요. 아, 개구리 뒷다리 네. 이러면서 10초를 끄는군요. 네.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방법을 하나 아는데요. 사진 찍기 전에 헤이라고 하면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한 입모양도 만들고 또 표정을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헤이. 네, 평소 얼굴 근육이 굳어있는 편이라 웃는 모습이 너무 어색하다 이런 분들은 네. 혀를 앞니 뒤쪽에 붙인 채로 웃으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웃으실 수 있어요. 앞니 뒤쪽에 한번 해보실래요? 앞니 뒤쪽에 붙인 채로. 네, 붙이고 헤이. 헤이. 네. 네, 쉽진 않네요. 네, 많은 팁을 주셨는데요. 진짜 근데 해보니까 많이 네. 웃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쵸. 어색하네요. 별로 잘생긴 얼굴 아니더라도 웃는 모습이 예쁜 사람은 그쵸, 맞아요. 굉장히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청취자분들도 하나씩 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드는 예쁜 미소로 마인드 스케치 시작하겠습니다. 유라 씨 사연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익산에 사는 34살 김재희입니다. 현재 5년째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에요. 요즘 고된 하루하루를 마인드 스케치를 들으며 힐링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듣다 보니 마음도 차분해지기도 하고 회사 생활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어요. 소소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제겐 결정 장애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식당에 갔을 때 메뉴를 잘 못 고르겠어요.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요. 친구들이랑 만나서 메뉴 고르는 데만 한참이 걸립니다. 이런 저를 보고 친구들이 많이 답답해하곤 하는데요. 사실 본인인 제가 더 답답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직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지금보다 더 높은 연봉에 회사 복지도 좋아서 솔깃하긴 하지만 문제는 회사의 위치입니다. 집에서 너무 멀어서 출퇴근에 3시간은 걸리더라고요. 반면 지금 다니는 회사는 연봉이 높지는 않지만 가족적인 분위기에 집이랑도 가까워서 편하게 다니고 있어요. 주변에서는 30대 중반이니 연봉 높고 복지 좋은 회사로 옮겨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사님,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선택하고 결정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저에게 도움이 되는 강연 부탁드릴게요.
네, 결정장애를 갖고 있는 분의 사연입니다. 네. 네, 사소한 것부터 또 중요한 것까지 선택하시기 어렵다 하셨는데요. 근데 이런 분들 요즘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만 네. 해도 그러니까요. 원체 또 선택의 폭이 넓잖아요. 네. 네. 어떤 결정장애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그 사연 주신 제이 씨처럼 네. 그 먹는 거 고를 때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예, 저는 다 먹고 싶거든요. 네. 그러시군요. 네. 네. 딱 메뉴 정도는 이번에 안 먹은 거 뭐 다음에 먹으면 되지 할 수 있지만 회사를 옮기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네, 과연 이 결정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강연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정성 강사님.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최고의 선택입니다. 최고의 선택이요? 네, 오늘 사연 주신 제이 씨가 결정장애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방금 두 분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식당 메뉴에서부터 옷 고르기까지 아마 모두가 결정을 앞두고 이런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네. 특히 요즘엔 세상이 복잡해지고 선택의 폭 또한 지나칠 만큼 다양하고 넓어져서 맞아요. 유라 씨처럼 어떤 간단한 식사 메뉴를 정하는 일조차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생긴 신조어가 바로 이 결정장애인데요.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을 고르지 못해 괴로워하는 심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햄릿이요? 네네네. 그 세익스피어의 햄릿이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러면 혹시 햄릿의 명대사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거 아닌가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 네, 유라 씨 알고 계시네요. 네. 이런 결정장애를 햄릿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선택이 힘들어서 괴로울 정도인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결정장애가 사회 현상이라고 불릴 만큼 만연해져 있고 또 심지어 요즘 세대를 결정장애 세대라고까지 부른다고 합니다. 물론 누구나 조금씩은 어떤 선택을 앞두고 망설이거나 난감해 하기도 하지만 사회 현상이 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은 기업들은 이들을 겨냥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겨냥하는 서비스요? 네네네. 혹시 그 선택을 대신해주거나 그런 건가요? 아, 네. 네, 맞아요. 그, 바로 큐레이션이라는 것인데요. 두 분 큐레이터 아시죠?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네, 알아요. 예, 전시되는 작품들을 기획하고 또 설명해주는 사람인데요. 맞아요. 그 붙어 다니면서 설명해주는 네네네. 사람. 맞아요. 있죠. 네. 거기서 파생한 신조어입니다. 요즘은 선택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전문가가 권하는 7대 여행지 예, 이런 식으로 대신 선택을 해주는 서비스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군요. 구매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가 봐요. 그런데 저도 이제 한 번쯤은 누군가 대신 골라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나올 때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르는 걸 어려워하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져서 그런가요? 네, 유라 씨가 말한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선택할 조건이 많을수록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것 같지만, 네, 실제로는 오히려 그것이 만족스러운 결정을 방해한다는 건데요. 이걸 선택의 패러독스라고도 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유명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캘리포니아의 한 유명한 식료품점에서 계산대 근처에 과일잼을 판매하는 작은 부스들을 설치해두고 판매율을 조사했습니다. 시간마다 진열을 다르게 했는데 한 번은 6종류, 또 한 번은 24종류의 잼을 진열해 놓고 어떨 때 더 많이 팔리나를 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만약에 그 잼을 구입을 한다면 종류가 많은 쪽에서 많이 선택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 네. 그렇지만 이제 놀랍게도 24종류의 진열을 했을 때 사람들은 더 붐비는 현상은 보였지만 실제 구매는 6종류만 진열했을 때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네, 이 결과를 분석해 보면 선택할 조건이 많으면 구경하는 재미는 있지만 대신 내 선택의
선택에 대해 불신이 높아지고 또 선택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미련이 커지기 때문에 구매로는 쉽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더 선택하기가 네. 어렵다는 거네요. 네네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겁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네네. 어떤 사람은 실패할 것 같아도 도전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반면에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못할 것 같은 일은 아예 안 하고 잘하고 또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클 경우 한 번 실패를 맛보면 다음번 선택을 하는데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어렵기 마련입니다. 네. 그냥 우유부단해서가 아니라 약간의 마인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비교한 이 두 마인드를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를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만약 선택이 실패하면 나중에 다시 시도하는 걸 꺼리게 되는 거죠. 이제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결과보다는 성장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통해 조금씩 나아지는 기쁨을 알고 또 계속 성장하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많은 분야에 도전해보고 실패하더라도 꾸준히 성장하는 경험을 했다면 성인이 돼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어떤 이렇게 선택을 해도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한 그런 미련이나 아쉬움은 조금씩 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미련이 최대한 적게 남을 수 있는 내 선택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만족할 수 있는 네.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100% 만족을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적어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라입니다. 선택한 후에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할 때와 없다고 생각할 때의 반응과 또 그리고 그 만족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긴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면 조금만 아쉬워도 다른 걸 고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네,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다면 이렇게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만족감을 느끼려고 노력하게 되고요. 또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예상치 못한 길이 펼쳐져도 여유를 가져라입니다. 여유를 가져라. 네. 우리는 가끔 원치 않은 길로 가거나 또 자신이 정한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지나치게 자책하면 그 일을 진행해 나갈 힘도 잃고 결국 포기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선택한 것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스스로를 너그럽게 다독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선택에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왜 이렇게 자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부분을 들어보시면 네. 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줄 수 있을 겁니다. 네네.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것은 감사하라. 입니다. 감사하라. 네. 머릿속에 있는, 우리는 그 숱한 기억들이 많잖아요. 이 중에 어떤 것을 끄집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순간순간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 평생 불행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네. 만일 하루에 일어난 많은 일 중에 자신이 잘한 일과 또 좋은 일만 떠올리면서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행복하고 자신감 있고 네. 또 새로 충만한 에너지를 얻게 될 겁니다. 아까 승희 씨 보니까 비교적 선택을 쉽게 하는 편인 것 같은데 결정을 어떻게 하시는 편인가요? 저도 예전에는 그러니까 결정할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사소한 것이라도요. 그런데 이게 좀 그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할 만큼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럴 때 있죠. 네, 그래서 근데 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결정이 내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건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면, 결정하기가 훨씬 더 쉽더라고요. 아, 네. 네. 승희 씨는 강연을 더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나갈까요? 예, 너무나도 좋은 영광입니다. 방법을 찾으셨는데요. 네네. 사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게 결정을 내리는데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 팁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선택 습관을 통해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두면 망설임 없이 바람직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기회를 만드는 선택의 습관을 가져라입니다. 기회를 만드는. 네네. 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선택하는 반면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사람은 자신이 현재 가진 것을 잃거나 빼앗기지 않기 위해 선택을 합니다. 뭐가 다른지 감이 오시나요? 네. 좀 바라보는 방향이 같아요. 다르네요. 네네. 네. 사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매번 성공하고 매번 좋은 것만 가질 수는 없어요. 빛에는 그림자가 따라다니듯이 좋은 선택을 해도 어둡고 또 불편한 부분이 따라다니기 마련이죠. 네, 맞아요. 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진 선택의 법칙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의 가치를 높이 두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회를 만드는 선택의 습관이고요. 네.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용기를 가져라입니다. 네. 네,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질 용기가 있기 때문에 결정이 빠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만약에 결정이 잘못되었더라도 솔직하게 내가 잘못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결정을 미루는 사람은 그럼 어떨까요? 자신감과 책임질 용기가 없기 때문에 망설이는 거겠네요. 더 완벽한 선택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엄청 고심해서 선택했다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남 탓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책임질 용기가 없으니까요. 네, 맞아요. 일단 결정하지 못하는 사이에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간다는 것을 모르니까 네. 더욱 고민하게 되는 거죠.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고 누구를 도와주고 싶다면 즉시 바로 도와주면 됩니다. 이 선택의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인지 아니면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할 문제인지 판단해서 지금 만약 당장 해야 할 일이라면 미루지 말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용기가 필요하군요. 네. 네, 선택을 할 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하면서 다들 어려워하고 망설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망설이는 순간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사실 뭘 고르든 큰 차이가 없을 때가 더 망설여져요. 맞아요. 네네네. 진짜 그래요. 아예 차이가 나면 그쵸. 모르겠는데 그 비슷비슷하고 이제 고만고만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더 고민하게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오늘 출근하는데 내가 오늘 치마를 입을까? 바지를 입을까? 이런 네. 부분들을 망설이지. 그렇죠. 네, 상가집에 가는데 무슨 옷을 입을까 망설이지는 않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소소한 일일 경우 또 어떤 것을 선택하든 큰 차이가 없을 때 망설이게 됩니다. 그리고 큰 차이가 없다는 건 뭘 골라도 별 탈이 없다는 거겠죠. 이럴 땐 승희 씨처럼 이 결정이 미래에 얼마나 영향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도 과감하게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중요한 일은 신중해야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선택해도 역시 별 문제가 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사소한 일부터 의식적으로 결정 내리는 걸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다 보면 망설임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네네. 사연 주신 제이 씨는 사실 비교적 큰 결정이에요. 이직 문제이잖아요. 저는 제이 씨에게 장기적으로 행복과 만족감을 주는 비전이나 목표를 잘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시간이 조망이 짧아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지금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10년 이상을 앞을 내다봅니다. 자신이 장기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목표를 잘 선택한다면 매일 부딪히는 무수한 선택들에서도 답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네, 여러분의 선택이 최고의 선택임을 믿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라면서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의 선택이 최고의 선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정에 있어서 아주 단호박이 될 수 있는 좋은 팁들이 가득한 강연이었는데요. 맞아요. 유라 씨도 약간의 결정장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결정하는데도 이렇게 마인드가 필요한지 오늘 네. 알았거든요. 네, 강연을 듣고 나서 이제 별 어려움 없이 선택하게 된 것 같고요. 또 어떤 결과가 오든 배우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럼 여기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뭐 드실 건가요? 된장찌개? 네, 벌써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또 실패에 대한 용기를 가지시면 이 결정에 대한 부분을 더 쉽고 또 빠르게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제이 씨도 이직이라는 큰 결정 앞에서 이렇게 멀리 내다보시고 또 현명한 결정을 빨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두 분 또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두 분 보내드리면서 아이유의 Someday 들으시고요. 마인드 스케치 2부로 돌아올게요. 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2016년) 춤을 추듯 보드를 타는 한 여성의 영상이 유튜브에서 조회수 18만 건을 기록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발랄한 음악에 맞춰 달리는 롱보드 위에서 사뿐사뿐 움직이는 그녀의 몸짓을 보고 네티즌들은 나비를 보는 것 같다며 열광했죠. 유튜브 누적 조회수 91만에 달하는 이 롱보드 영상의 주인공은 롱보더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보드 경력 4년차 롱보드 라이더 고효주 씨입니다. 1988년생인 그녀는 뜨개질과 매듭공예를 좋아하는 수줍음 많은 조용한 소녀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네이버 라인팀 UI 디자이너가 되는데요. 잦은 야근과 일을 하며 끊임없이 만나는 한계에 직장생활 3년차 깊은 슬럼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막연히 몸을 써서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효주 씨. 그동안 해왔던 정적인 취미생활이 아닌 활동적인 취미가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보게 된 롱보드 댄싱 영상이 알 수 없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며 그녀의 뇌리에 각인된 겁니다. 롱보드는 스케이트보드의 한 종류로 길이가 72에서 115cm에 달합니다. 그 긴 보드를 춤을 추듯 스텝을 밟으며 주행하는 댄싱 스타일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날 바로 보드를 산 효주 씨. 하지만 처음에는 보드에 발을 올려놓기도 힘들었습니다. 보드의 매력에 빠져 그 바쁜 회사 일 사이에 시간이 날 때마다 보드를 탔고, 그래서 회사 앞 공원에서 보드를 탈 수 있는 점심시간만 기다렸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야근으로 지친 날, 아무도 없는 밤에 롱보드를 타고 퇴근하는 길이 가장 행복했다고 이해하게 하는 그녀. 그렇게 2년 동안 꾸준히 연습한 결과 수준급의 보드 실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내 영어 수업 중 꿈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꿈이 없던 그녀가 보드를 타게 된 후 가지게 된 꿈은 롱보드 세계 여행. 직장인이라 이룰 수 없어 멀게만 느껴졌던 그 꿈을 처음으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한마디가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왜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하나? 아직 늦지 않았어. 나도 꿈을 이루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네. 이 말이 그녀의 가슴에 새겨졌고 그때부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버리고 진지하게 퇴사를 고민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해도 회사만 위하는 일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만을 위한 일을 하자. 이렇게 결심하고 6년 동안 다녔던 회사를 멋지게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6년에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를 시작으로 롱보드 세계 여행의 꿈을 펼치기 시작한 고효주 씨. 지금까지 전 세계 19개의 도시를 돌았고 네덜란드에서는 So You Can 롱보드 댄스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롱보드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짧은 경력이었지만 그녀의 열정으로 결승까지 진출했죠. 지금은 롱보드 라이더이자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살고 있는 그녀는 일상에서 보드를 타는 영상과 세계 곳곳에서 라이딩한 영상을 직접 편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를 통한 수입과 광고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녀는 수입이 많지 않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6년 다니던 회사를 관두었을 때 걱정하시던 부모님도 이제는 그녀의 삶을 응원해주고 가장 열렬한 팬이 됐습니다. 친구들의 끊임없는 격려, 그녀의 영상을 보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녀의 삶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녀의 꿈은 또 조금씩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결정한 것을 토대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던 어린 시절에는 앞으로 내 삶에 행복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현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좋아하는 일을 해서는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덧 꿈을 접고 성공만을 위해 나아가는 삶에 행복은 점점 멀어져만 가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세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가장 성공한 삶이 아닐까요? 오뚜기는 수만 번 넘어져도 쓰러지는 법 없이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 밑쪽에 무거운 추가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이죠. 인생의 크고 작은 실패에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소망이라는 단단한 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험한 인생길, 실패라는 좌절을 만나도 마음의 소망만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인드 스케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승이었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